네, 증시 대담입니다.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의 답답함, 국장 리스크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8월 초에 변동성, 글로벌 증시 모두 다 같이 노출됐지만 미국은 또 엔비디아 그렇게 걱정 지난 밤에도 하락했다고 하지만 고점까지 다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 증시가 왜 답답하냐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자본과 순이익의 누적 증가율 지난 2010년 이후에 한 15년간의 차트입니다. 자본은 지난 한 15년간 180%가량 늘었는데요. 순이익은 110%에 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이익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수출 그리고 매크로 영향을 받습니다만 자본의 증가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순이익, 이익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아니면 자본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순이익 증가 속도보다 높게 되면 ROE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본의 증가 속도를 줄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소각한다든지 이런 주주 환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 차트에서도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하나의 테마 내지는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 내에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 이런 낮은 ROE와 주주 환원율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지 아니면 실제 밸류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더 지속이 가능할지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업종과 종목까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챙겨보고 밸류업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약간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소형주 투자가 조금씩은 올라오고 또 성장주도 목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나요?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사실 계속 쉽지 않은 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난주 잭슨홀 미팅을 일단은 잘 넘겼습니다만 네. 이번 주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명절도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거래대금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들이 계속 시장에 사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한 8조 정도 나왔는데 코스닥에서 그중에 거래대금 3조 이상이 신규 상장주에만 몰리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주식들이 진짜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또는 이제 거래량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래대금이 한 1억 내외가 나와버리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유동화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는 주식들은 또 쏠림 현상이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냐 하는 주식들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약간 극단적인 장세들이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소형주가 이제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형주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러셀 2000 지수가 올라온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국 시장에서 좀 느린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가 좋아지겠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 올라오는 주식들을 보면 이제 그런 분위기는 점차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좀 큰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변동성 유발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사람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아직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반등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좀 지나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과거처럼 성장주라고 하면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보고 매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올해 이익, 내년 이익 또는 그 이익에 걸맞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또는 그에 맞는 주식인지 주가를 갖고 있는 주식인지 확실하게 좀 평가를 하면서 좀 주식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선별된 시장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단순하게 이거 어떻다더라라고 올라가는 뭔가 소위 말해서 풍문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좀 점차 적어질 거라고 소위 특징주라고 되는 종목들은 시총이 정말 작거나 뭔가 정말 당일 단발로 이슈 움직이는 흐름들이 될 거고요.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주식들에서 주도주가 나오기보다는 일단 투자자들이 엄격한 눈높이에 맞춰진 금리 인하기라도 성장주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눈높이에 맞춰진 퀄리티 주식들만 좀 시장에서 곽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장 크겠죠. 이번 주말 잘 넘긴다라고 하면 어제 조금 재미없었던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계속 변동성 보이고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들도 확산될 거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참 한국 시장이 참 매력도가 별로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몰렸다. 신규 상장주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올라야 되는데 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급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뭐 국내 투자 업계에서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서 조금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뭐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내에서는 또 성장이 하나의 또 모멘텀이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계속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익 성장주 이런 업종이나 종목을 봐야 된다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제 고배당 성장주 이름만 들으면 참 좋은 꽤 매력적으로 꽤 보이는 매력적이죠. 단어들인데 그렇죠. 성장주 때는 성장의 과실을 좀 얻고 또 시장이 좀 재미없거나 연말 됐을 때는 이제 배당의 성장, 배당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배당 성장인데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 좀 쉽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 배당 때문에 들어간 주식들도 사실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사실 미국처럼 장기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주주 환원에 대한 확신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식들 그런 투자법이 조금은 느리더라도 다른 성장주 대비 좀 느리더라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주식들이 뭔가 있을까 하면 확실히 떠오르는 주식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밸류업에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대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주식들이 뭐 대형주들 이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이거다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배당 성장주는 아직은 조금은 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러셀 200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주들이 조금은 둔화가 됐습니다. 조금 약간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이지만 개별 종목들 또는 중소형주 주식들은 뭐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만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는 계속 감지되고 있고 그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악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보는데 과연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자신감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증권사 객장에서 이제 주변 동료분들 얘기를 하면 일단은 많이들 좀 지쳐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떤 좋은 실적이 나와도 빠지고 생각지도 않은 뉴스로는 또 빠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름 지나면서부터 뭐 날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투자자들도 많이 지쳐 있고 고객들도 많이 지쳐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금리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성장주,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투자에 있어서는 배당도 좋지만 성장주 투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은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성장주들을 계속 찾는 노력들 또는 기존에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상반기에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결국 성장주였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약간 독점의 형태를 띠는 형태들에서 성장 주식들이 좀 세게 나온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하반기에 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네. 일치되는 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주식이고 수요는 투자자고 공급은 뭐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양질의 기업들이 많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게 많겠죠. 뭐 배당을 하던가 성장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처럼 주가가 CEO의 판단 기준이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상속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반대 방향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지는 중장기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정부가 가파르게 진행 아니면 좀 강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반년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일본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만큼 계속 저희들도 이런 시간을 빌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업들을 많이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래도 상반기 1분기에는 이제 2월에 본격 이제 시행하고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는 사실 관련 종목들이 예. 그래도 시장에서 반짝하는 요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사실 자본 여력이 있는 네. 대기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군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밸류업에 동참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그럴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또 줄어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차적으로 자동차나 특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서 밸류업의 역할을 밸류업 섹터 또는 관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제 금융 주식들이 일단 밸류업의 1차 대상인데 사실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나서 지주사들도 좀 흐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연초보다 사실 성과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예.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밸류업과 관련된 뭐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보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또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각 기업들별로 상반기에 저도 많은 그 자사주 매각 같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는 공시들은 많이 본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근데 그 기업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기업들이었고 뭔가 의외 기업들이 나온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밸류업의 효과를 뭔가 시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 다만 금융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그나마 지수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네. 우리가 줄여서 매금지라고 이제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좀 꼽혀있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한국 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네. 예정인데 네. 이렇게 보면 밸류업 2차 랠리 그리고 조금 눈여겨봐야 될 업종들도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자본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거고 정부의 눈치를 보더라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하기에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속이나 이제 이런 증여나 이런 부분들 세법 개정과 상법 개정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야 아마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OECD 권고안 평균치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부자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논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들. 근데 다만 상법에 특히나 이제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이제 그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회사에 대한 역할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주주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액 주주들도 이에 반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기업들도 뭔가
우리가 밸류업에 있어서 분명히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당근과 같은 역할,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뭔가 서로 그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반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좀 장기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의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의 사랑을 아마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좋은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은 금융주가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매금지에서 답이 나왔네요. 네. 금융과 지주.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